윤석열이 미국에 딱 가자마자 넷플릭스 CEO를 만났는데 뭐 얼마를 한국에 투자하겠다고 했다고. 저거 대국민 사기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넷플릭스 CEO가 윤석열을 속인 거예요. 넷플릭스 CEO한테까지 소문이 났나 보네요. 윤석열이 바보라고. 저 봐요. 여기다 숟가락 어떻게 얹었느냐. 영업사원 1호 윤석열 방미 첫날 넷플릭스 3조 투자 성과 3개월 공들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짓말.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이제 양희원 의원이 약간 착각을 했었나 봐요. 윤석열이 투자하는 걸로. 근데 넷플릭스가 투자하는 건 맞는데 나는 그 이야기 먼저 하나 드리고 싶네. 오징어 게임이 대박 나면서 넷플릭스가 완전히 세계적으로 자리 잡았잖아요. 그때 기억들 하십니까?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에 투자한 건 얼마 안 돼. 몇백억도 안 되는데 돈 번 거는 수천억을 벌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 컨텐츠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 지금 넷플릭스의 투자액들을 한번 볼게요. 넷플릭스가 한국 돈으로 환산한 겁니다. 2020년에 3,330억, 2021년에 5,550억, 2022년 작년에 8천억을 투자를 했어요. 윤석열을 만난 넷플릭스 CEO가 뭐라 그랬냐면은 4년간 3조 3천억 투자하겠다. 4년간 3,300억 투자, 3천억 투자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걸 또 계산해봤지? 그러니까 저게 연간 8천억 정도, 핫발이 32 정도 되니까 8천억 정도면 작년에 투자한 거랑 똑같아요. 근데 무슨 윤석열이 3년간 투자를 3개월간 공을 들여요? 그러니까 넷플릭스 CEO 만나는데 공을 들였을 것 같고요. 윤석열 리스크 때문에 오히려 넷플릭스가 투자를 주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8천억 규모라는 게 작년에 25편의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내놓습니다. 한국판은. 근데 올해는 28편이 오리지널이에요. 그러면 올해만 아마 이 8천억 이상이 더 들어갔을 거라고 보고 이 정도 추세라면 사실 넷플릭스가 더 많은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윤석열 리스크 때문에 그냥 올해 안에 머물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사실 넷플릭스 CEO를 만났으면 오징어 게임 얘기를 하면서 너네가 투자만 해줬지 우리한테 다시 되돌려준 게 뭐가 있냐 이건 불공정한 계약이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게 맞죠. 작년에도 미국의 펜시 뭐였죠 이름? 그 부의장이 왔을 때 그 사람 패싱하고 만나러 간 게 연극 배우들이었잖아요. 문화예술인들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정성을 쏟고 있다면 넷플릭스 요구를 했어야죠. 이거는 지금 이것도 자체가 가짜뉴스고 윤석열 대통령 1년 만에 경제가 완전히 무너진 게 데이터가 이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덮기 위한 그런 포장? 잘못된 허위 포장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하나만 더 짚고 나가면 우리가 그 중국과 무역 수지가 그 2008년도 금융위기 때만 해도 145억 원 흑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윤석열 정권이 되자마자 1년 만에 1년 동안에 윤석열 정권의 1년 동안에 151억 원 적자가 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가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뭐 전문가 교수라든지 전문기관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을 덮기 위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것도 다 허위이고 가짜이기 때문에 곧 지금 우리가 방송하는 것처럼 곧 이것도 뭐 알려질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 관련돼서 김건희 여사가 또 화면에 나오면서 언론 보도를 했었죠. 대통령실에서 나간 건지 모르겠는데 저 깜짝 투자 유치에 김건희 여사 있었다. 네, 그리고 워싱턴 DC 블레이어 하우스에서 그 넷플릭스 최고 콘텐츠 책임자라고 해서 CCO라고 하는 그 사람을 만난 사진이 이렇게 뭐 보도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단둘이 맞는 것처럼 나와요. 옆에 통역이 없거든요. 마치 김건희 여사가 이걸 다 알아듣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포장된 어떤 이미지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 국민 속지 않습니다. 전 분명히 그렇게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런 거예요. 조삼모사라고 하는 게. 그렇죠. 이거 있잖아요. 원숭이들한테 너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줄게. 뭐 막 화를 내잖아요. 그래? 그럼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줄게 하니까 와 하는 것처럼 평상시 하던 투자를 사실은 저 추세로 보면 더 늘려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작년에 투자하는 만큼만 투자를 하면서 4년 동안 3조 2천억 투자할게. 와! 거기에 무슨 윤석열이 있건 김건희가 있건 저게 뭐 어떤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물가 상승률 대비는 투자를 줄였다고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김건희가 무슨 역할을 했길래? 그냥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야?
김건희 소재의 오리지널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냥 이미지 그림만 보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경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또 언론 보도 나온 건데 우리 화이트리스트 복원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경제 관련된 것이죠 분명히. 그런데 일본에서요 아직 그거 복귀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일본에서 한국의 자세를 보겠다라입니다. 얼마나 비굴합니까? 얼마나 굴욕적입니까? 아, 정말 모두- 눈물 날라 그래 지금. 대한민국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대통령만 바뀌었을 뿐인데 이렇게 굴욕적인 외교를 당하고 이런 대우를 받고 네. 있습니다. 조선모사에 좋답니다. 언론들 조중동 특히 야 이 새끼들아 기본적으로 팩트 체크라는 것 좀 하고 그래야지. 윤석열이 대통령 되니까 넷플릭스가 안 하던 투자한 거야? 지들 돈이 되니까 투자하는 거를 무슨 거기다 김건희를 그렇죠. 얹고 윤석열이 3개월간 공들였다고 지랄들 하십니까? 에이씨. 엄마. 재수없어 진짜. C까지만 해주세요. 자 뉴스버스의 보도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이거 블랙핑크 뭐 어쩌고저쩌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한국 가수는 한 명도 없네. 국빈 만찬 공연에 한국 가수는 한 명도 없네. 필리핀의 자존심이라고 불리는 살롱가라는 그런 배우 겸 가수를 초청을 했다라는 건데 왜 한국과 관련이 없는 이런 사람을 초청한 건지 이거야말로 한국을 무시하는 처사인 거죠. 지금 브로드웨이에서 공연 중인 뮤지컬 중에 K-팝이라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한국 K-팝 솔로 가수와 그룹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에 한국의 아이돌 출신 가수들이 실제 배우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브로드웨이에서 공연을 하고 있고 여기에 작사 작곡을 한 사람도 아시아 여성 작곡가예요. 한국 출신의. 이런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필리핀 사람을 내세우는 거죠? 같은 아시아니까요. 그리고 한국은 지금 미국이 보기에는 쉬운 두 번째 주 정도 되니까요. 거기 미국이잖아. 대통령만 보면. 질 바이든 여사가 미국 예술의 정수를 보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 문화의 정수를 알려주는 뮤지션을 이제 선정을 했다라는 건데요. 이거 아마 블랙핑크 관련돼서 질 바이든 여사가 요청을 했다라는 것을 한국 대통령실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또 미국에 이것이 추천을 하게 되면은 공연 비용을 지불한다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의 공연 비용을 지불해라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질 바이든 여사가 만약에 본인이 요청한 블랙핑크가 아니라면 얼마나 기분을 상하겠습니까? 외교상 말은 하지 못하고. 그러네. 그래서 이번에 지금 미국 문화의 정수를 알려주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고 한국 뮤지션은 단 한 명도 넣지 않겠다라는 것을 일부러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자, 좀 어처구니가 없네요. 같은 아시아면 상관없는 거야? 야, 비슷한 아시아니까 이걸로 만족해 이런 거예요? 참 어처구니가 없고요. 자, 이건 뭐 그렇다 치고 지금 미국에 윤석열이 가서 얻어올 게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에 우리나라 기업인들 막 몇백 명 데리고 간다 그러는데 얻어올 게 없어요. 미국은 자국 중심지로 완전 돌았어. 최소한 나 이렇게 봐요. 미국에 온 기업인들한테 미국에 투자 좀 하지? 미국에 공장 좀 세우지? 이게 아닌 이상 얻어올 게 없는 상태. 그러면 윤석열이 얻어올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넷플릭스도 하던 대로 한 거를 마치 성과인 것처럼 부풀렸잖아요. 그러면 뭘 할 수 있냐면 그냥 MOU만 지그장창 따오는 거예요. 한 수백 개. 이걸 다 합쳤더니 한 대한민국 예산만 하더라. 다 합쳤더니 한 600조 정도 나온다. 이렇게 부풀릴 가능성이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건 북핵에 대해서 공조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공조를 강화하겠다. 근데 이건 하나만 한 소리예요. 만약에 북한이 한국에 핵미사일을 쏘면 미국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건 서로 간의 약속으로 하나 안 하나 똑같은 거예요. 핵미사일이 날라왔다. 미국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있으나마나한 소리 하면서 북핵에 대한 공조를 강화하는 성과를 얻었다. 이게 대국민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말잔치. 더군다나 북한의 핵 억지력을 위해서 핵 공유하겠다는 거 있잖아요. 핵을 공유한 전례가 전 세계에 없어요. 한국은 특별할 수 있나? 미국이 갖고 있는 핵을 한국과 공유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도청 당하는 것도 뭐 그대로
도청당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렇게 다 갖다 바치는데 굳이 핵공유를 왜 해줍니까? 그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에서 잘 짚고 넘어가지 않는 게 있는데 그 인터뷰의 주요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백악관 방문 주요 초점이 우크라이나와 중국이라고. 한미 방문을 하는데 왜 한국 문제에 대해서 다루지 않고 우크라이나와 중국 문제에 대해서 다룹니까?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북한에서는 그 장거리 미사일의 대륙간 탄도탄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없는데 러시아가 이 기술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러시아가 북한에 지원하겠다라고 하면 무기뿐만 아니라 이런 기술까지도 제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뿐인 핵공유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난 30년 동안 북한도 핵 개발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어렵게 개발한 이유가 러시아가 안 도와줬어. 전 세계 1위 국가잖아요. 미국하고 달나라에 먼저 가는 경쟁을 할 정도로. 근데 러시아가 북한을 안 도와준 이유는 한국의 눈치를 봐서입니다. 거기까지만 윤석열이 좀 알았더라도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질 텐데요. 결국은 뭐예요? 가져올 게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가서 무슨 개요리 이런 거 처먹고 오는 걸로 끝인 거예요. 그러면 성과가 없다고 말할 수 없으니까 아까 말한 MOU하고 그다음에 한미가 핵 구사를 강화했다라고 아무 쓸데기 없는 말. 요거 언론에 딱 내면 또 아무 생각 없는 2번 찍으신 분들이 야 윤석열 대통령 잘한다 할 거라고요.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해구산이라는 표현이 이거 그때 핵공격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핵공격을 받으면은 그 북한에 미국이 핵 공격을 해서 잿더미를 만들겠다 이런 개념인데 이게 처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구산을 강화하겠다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냥 말만 하는 것이지 이게 구체적인 것은 절대 아닙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나토식 방식의 나토식 핵공유 방식이란 말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미국이 나토 동맹국에게 그럼 핵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결정권을 주냐? 아닙니다. 없어요. 소유권, 결정권, 거부권 다 모두 다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토식 핵 공유 방식입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걸 하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가지고 간 거죠? 그러니까요. 무엇이 달라진 거죠?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게 원래 우리 집이던 거를 전세 사기랑 비슷한 거예요. 너 여기서 살아. 근데 집문서는 못 줘. 요런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어쨌건 정말 황당한 윤석열은 그냥 아주 쉽게 해결을 하면 이명박 때 다른 나라랑 다르게 더 늙은 소를 수입하겠다고 결정하고 얻은 대가가 한미 정상회담이거든요. 미국으로 가는 거. 이게 정확한 거고요. 윤석열은 지금 우크라이나에 포탄 주고 등등을 하면서 한미 정상회담 국빈 초청을 받은 건데 우리나라 언론 썩어빠진 언론들은 그런 짓거리 하잖아요. 윤석열이 미국한테 국빈 초청 받았다. 문 대통령도 못한 거. 실제로 트럼프하고 바이든 이후에 미국이 코로나 등 이유로 최근에 한 수년간 국빈 초청이 없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대한민국을 팔아먹고 미국에 짱을 했으면 국빈 초청을 하겠어요. 아이고 우리 푸들 수고했다. 그렇게 맥락으로 봐야지. 한국의 위상이 올라가서 윤석열은 국빈 초청했다. 전 세계 소중한 우리 대한민국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라 팔아먹은 대가가 윤석열이 국빈 초청 받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언론에서 주요하게 다뤄졌던 단어가 디커플링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대한민국을 향해서 러시아와 한국의 디커플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때 우리가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미국 그러니까 한국, 러시아, 중국 배제 그냥 독재적인 배터리 공급을 우리가 구축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한마디로 중국과 한국은 미국이 요청합니다. 중국과 러시아와 디커플링 해라. 그런데 미국에서 오늘 디커플링이 이게 뭐라고 나왔냐면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에 미국 경제는 중국 경제와 디커플링을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아까 강아지 말씀 주신 것처럼 얼마나 만만하면은 우리나라에는 중국과 러시아와 디커플링 요구하면서 미국은 우리는 디커플링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 한마디 더 합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당은 뭐 하고 있어요? 여당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 세상에 나라 말아먹는 대통령 어디 있어?
말이 안 되는 거지. 자, 더 진행해 볼게요. 지금 윤석열이 그러니까 미국 나가기 전에 지금 비상시국회의가 있어요. 비상시국회의 추진위원회가 한 말입니다. 언행 신중 또 신중하라. 나 미치겠네 진짜. 그러니까 주둥아리로 망하는 자라고 봐야 돼. 주둥아리로 흥한 자, 주둥아리로 망한다 이런 느낌일 것 같고요. 지금 국민들을 걱정시키는 대통령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걸 떠나서 국내에서 일어난 일은 우리끼리만 알면 끝나지만 외교에서 망신살 뻗치고 우리 경제를 위태롭게 하고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 자체가 리스크인 희한한 나라가 돼버렸다. 자, 지금 어제 그 천주교 정의구현 사태자니 이런 이야기 했어요. 이제 윤석열 정부 끝내야 된다. 특수부 검사의 민낯 보여준 윤석열한테 감사한다. 윤석열 주변엔 친일파가 많아 보인다. 이 윤석열 정부는 끝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성균관대 교수분들이 248명이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골 때리는 게요. 박근혜 때 있잖아요. 박근혜 탄핵 때 성균관대 교수 시국선언 참여가 30명이었대요. 윤석열이 어떤 대단한 놈인지 아시겠죠? 248명이 성균관대 교수가 지금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서울대 버금가는 정도로 그 위상이 올라간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성균관대 교수들은 지금 나라 망할지도 모른다면서 지금 시국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주대 교수분들도 시국선언을 동참해서 지금은 시국선언 안 하는 대학은 부끄러운 정도. 윤석열의 그러니까 동조하는 정도로까지 받아들일 정도로 안 하는 대학이 없을 정도가 돼버렸어요. 그래도 대학이라는 곳이 지성이 살아있는 곳인데 그런 곳에서 어떻게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이 지금 하고 있는 행태들을 보면 정말 나라가 망할 것 같다라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현실로 다가올 수 있는 미래인 거죠. 그러니까 그 미래를 다가오지 않게 하려면 이 정권을 끝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시국선언에서 나왔던 워딩 자체가 아주 우리가 그동안 계속 지적했던 거, 새날에서도 많이 지적했던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했던 거, 어려운 것이 아니고 69시간 노동, 근무시간, 노동시간, 그리고 또 노동 탄압 문제 이거 다 말했고요. 민생은 더 막 팍팍해진다. 이거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데 대통령만 모르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장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진솔한 사과 한마디도 없다. 우리 12구 참사에 대해서도 진솔한 사과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2구 참사에 그 친구를 잃은 그 고등학생을 이제 본인 마음이 그랬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사과하는 신용만 했고 총리도 그런 사과가 없었다. 여기에 마이크를 잡은 한 학생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안에 반드시 나라를 망치게 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이 분명 국민들의 현재의 마음일 겁니다. 그러니까요. 나라를 망치게 했다는 목표가 있다. 이게 뭐 조롱이긴 한데 현실이 되고 있는 그 느낌이 분명히 있고요. 자, 어쨌건 방비 성과는 없을 예정이니까요. 신경 꺼두세요. 다음 어떤 논란이 일어난지 한번 보시면 돼요. 자잘한 것들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넷플릭스의 조삼모사부터 시작해서 그 뭐죠 계열이 문 대통령은 비판하던 조중동이 왜 윤석열이 계열이 얻어먹는 거는 비판 안 합니까? 홀대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정말 희한한 캐릭터들이. 자, 지켜봅시다. 자, 정한기님, 리선님, 최주원님, 이선호님, 사랑맘님, 레정님까지 감사해요. 땡큐. 자, 새날 구독 타임. 구독 좀 해주세요. 새날 구독 지금까지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좀 해주세요. 이런 방송은 없어요. 찾아봐. 우리가 YTN보다 나아요. YTN 뉴스 이렇게 해줍니까? 대충 말도 안 되는 대통령실에 쉴드만 쳐주고 말지. 연합뉴스가 우리 방송만큼 해줍니까? MBC도 우리 방송만큼 안 해요. 그러면 생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구독도 좀 하고 여유 있으면은 멤버십도 좀 하고. 네. 안 할래 안 할 수 없겠죠. 네. 정말 말 잘하죠. 네, 정치는 안 할 거니까요. 자, 구독 좀 해주시고요. 77.77만 명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몇 명 안 남았네요.